자, 이제 명제를 마실 건데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명제 구조를 기억합시다. 명제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P이면 Q이다. 우리가 이 형태를 명제라고 하고요. 이거는 형식 논리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과 뒤에 있는 집합의 진리집합의 관계가 딱 이런 형태를 만족하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지. 그치?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P라는 조건하고 Q라는 조건이 있는데 P이면 Q이다 라는 진술 자체가 참이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이라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 그 진술이 참이다.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이해됐죠? 다행히 어디 봐. 자,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이어서 오늘은 3단 논법을 먼저 하고 필요 조건 충분한 조건으로 들어갈 거거든. 일단 895번 3단 논법이 뭐냐면 어서 와. 자, 3단 논법이 뭐냐면 우리 3단 논법을 윤리학이나 뭐 이런 데서 배웠을 거예요. 그쵸? 어떻게 배웠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은 모두 다이. 그치? 사람은 모두 다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치? 소크라테스는 사람임. 그치?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언젠가는 다이. 그치? 이게 어떻게 해서 3단 논법이냐면 얘가 대전제라고 그랬죠. 그쵸? 대전제. 그래서 사람이 모두 죽는다라는 조건을 Q라고 합시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모두 죽는다라는 조건을 R이라고 하고 사람이다라는 조건을 Q라고 하고요. 소크라테스다라는 조건을 P라고 할게요. 그럼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논리학에서 배웠지만 3단 논법으로 소크라테스가 뭐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연쇄 구조를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따라서 우리가 중간 단위를 갖다가 생략을 하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논증의 구조를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제에서 3단 논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관계가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이렇게 즉 조건이 3개 이상이 되었을 때 그것들의 관계가 연쇄적으로 이렇게 부분 집합 관계에 있으면 얘를 3단 논법에 의해서 P이면 Q가 참이고 그치? 부분 집합의 관계에서 Q이면 R이 참이니까 당연히 P이면 R이 참이다.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다는 거지. 어렵지 않죠? 가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지원이 알아듣죠? 그러면 거기 있는 895번을 볼게요. 자, 895번을 보면 세 조건 PQR에 대해서 여기 봐야 돼. P이면 Q가 아니고 그 다음에 R이면 P가 아니다인데 얘네처럼 이쁘게 얘네들이 연결 구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의 연결을 위해서 연결 구조를 찾아보자. 보니까 P가 중간에 연결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R이면 P이고 P이면 Q가 아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은 조건 R의 그 진리집합 R은 P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 최종적인 보스격을 이렇게 전제조건으로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따져봐야 되지만 거기 5번 보면은 어떤 진술이 있어? Q가 아니면 그 다음에 P가 아니다.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명제의 역과 이 대우를 배웠을 텐데 자, 얘의 대우 명제는 P이면 뭐예요? Q다가 대우 명제지. 그치? 대우 명제. 그런데 어디를 봐도 P이면 Q이다가 구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가 대우 명제를 배웠던 게 이거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 싶어.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면 이것의 대우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제 조건, 이러한 3단 구조화에서는 P면 Q이다라는 구조가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지. 그치? 오히려 전체 집합의 관계에서는 Q의 여집합이 이렇게 되니까 Q의 여집합 빼고 이 나머지 부분이 Q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Q는 P가 Q의 부분 집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다. 이런 식으로 대우명제가 틀리니까 원래 명제인 5번인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는 당연히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3단 논법이야. 안 어렵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함 구조만 알고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부분집합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면 3단 논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해됐죠? 지원 이해됐어? 자, 그럼 897번 같은 게 빈 거 채우는 거거든?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볼게요. 네 조건이 있는데 두 명제. 첫 번째 Q이면 not P다. 첫 번째 이거. 얘도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R이 아니면 S가 참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을 연결시키려고 하냐면은 Q면 R이 참이 되도록 하라. 이걸 보이고 싶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꼬리를 잡아야 되냐면 Q라는 꼬리를 잡아야 되죠. 자, 그러면 Q라는 꼬리를 잡았더니 Q는 여기 있고 Q이면 P의 여집합, 즉 P가 아니다로 연결이 되지. 그치? 그런데 얘가 R로 가야 되거든? 근데 얘가 not R이 아니라 R로 있는 건 이것의 대우명제가 얘가 참이면 이것의 대우명제인 S가 아니면 R이 참이다가 이것도 참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됐어? 그럼 우리가 Q에서 R까지를 이으려면 뭐가 부족해? P가 아니면 S가 아니다가 부족하지. 그치?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 만약에 얘하고 얘가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Q면 P가 아니고 P가 아니면 S가 아니고 S가 아니면 R이니까 당연히 Q이면 R이다가 참이지. 그치? 그럼 여기서 잊혀진 링크, 그러니까 연결시킬 거는 P하고 S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이거. 그치? 그래서 P가 아니면 S가 아니다를 갖다가 고르던가 얘가 참이면 S면 P다가 참이던가 둘 중에 하나 형태를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897번에 S면 P다라고 하는 게 3번에 있잖아. 이렇게 그 연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지. 이게 3단 구조야. 됐어? 자, 그 다음. 자, 이제 오늘은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할 건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쪽의 단원을 맞이했을 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오늘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배우는 명제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배운 건 이 명제 P이면 Q이다의 를 갖다가 참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 얘들의 진리집합의 관계를 갖다가 표현한 거지. 그치? 근데 이런 그림이나 진리집합의 모임들은 어떠한 수학적인 논리를 설명할 때는 굉장히 편하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얘기했지만 이 명제는 원래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형식 논리학이라고 하는 그 논리학에서 나온 거거든. 그런데 원래 논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문장, 말, 그치? 이런 것들도 대상으로 하는 게 형식 논리학이잖아. 그치? 근데 어떤 말 같은 것들은 이렇게 P이면 Q이다의 어떤 집합의 관계로는 나타날 수가 없어서 그러한 것들을 문장이나 말로 했을 때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는 언어로 바꿔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아. 본질은 똑같은데 원래 수학이 좀 나중에 발전을 했거든? 문장 이 논리학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가 먼저고 이걸 여기에다가 갖다가 하니까 이제 이 그림이 이해가 간 거지. 옛날에는 이걸 말로만 했다고요. 형식 논리학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이 무엇이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려웠던 친구들은. 자, 첫 번째. 구조는 다를 바가 없어. 조건 P이면 Q이다. 이 명제 자체가 참일 때를 가정을 하는 거야. 이 명제가 참이 된다면.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건 형식적인 의미에서 방금 본 것처럼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이 형태가 된다면 P이면 Q가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랬을 때 이 안에 조건을 봐. P는 P이면서 Q가 되지. 그치? 맞아? 그런데 Q는 P인 것도 있고 P가 아닌 것도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 전체가 이건 전체 집합 아니야? 이 전체가 하나의 논리 구조라고 본다면 어떤 건물이라고 봐. 건물이라고 본다면 P는 굉장히 단단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P는 이 형식을 지키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라는 말을 쓰게 돼요.
어렵지 않지? 충분하다. 이해됐어?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Q가 이런 식으로 있고 P가 이 위에 얹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됐니? 자, 그러면 P가 오히려 이거를 더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더 단단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단을 만들기에는 요 조그만 게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저 P를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지? 됐어? 왜냐면 P라는 조건은 Q에도 얹혀 있고 P 자체로도 하나의 충분한 조건이 될 거 아니야. 됐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Q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는 얘보다는 조금 약해. 왜? 얘는 2층인데 얘는 1층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Q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필요 조건. 그래서 필요하다. 저 P면 Q가 참이기 위해서는 뭐는 필요해? 전체적인 틀을 이루는 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Q를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고 이거 Q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저 P면 Q이다. 이 틀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충분하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러면 P면 Q에다가 참일 때 우리가 P는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고 Q는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 어렵지 않지? 자, 그럼 한번 볼게. 여기서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먼저 898번을 봅시다. 자,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하고 Q가 아니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Q하고 R이 들어가 있는데 P는 Q가 아니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지. 그치? 맞아요? 충분 조건은 범위가 더 작은 거니까 P가 Q가 아니기 위한 충분 조건은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며.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며. 그치? 필요 조건이 더 범위가 넓어요. 다시 한번. 필요 조건이 범위가 더 넓어. 알겠어? 하나의 요 큰 틀을 만드는 그 조건이 필요 조건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됐어요? 화살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얘 논리 구조를 한번 볼게. P이면 Q가 아니고 그 다음에 P이면 Q가 아니다. 이거 R이면 Q이다. 이 방향이 나왔지. 그치? 근데 우리가 얘네들을 대우를 만족시키면 Q가 아니다로 연결시킬 수 있잖아. 이것의 대우 명제는 Q가 아니면 R이 아니다니까 요거의 3단 논법에 따라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P이면 Q가 아니며 Q가 아니면 R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 구조를 이룰 수가 있겠지. 그치? 3단 논법에 의해서. 이해됐어? 자, 이런 거 하여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를 볼 건데 이거 하나씩 살펴보면 4번에 이런 표현이 보이거든? 얘가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연결시킨 3단 논법에서는 P와 Q가 아니다만이, 그러니까 서로 아니다가 둘 중에 하나 있는 것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억지로 아니다를 두 개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얘를 갖다가 대우 명제를 취해도 얘는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뭐가 틀려? 4번이 옳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쓰인 방법이야.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그치?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우리가 이 형태를 기억하세요. 이 형태를 기억했을 때 얘 제일 큰 범위가 이 명제가 참이되기 위한 큰 틀, 필요 조건. 그러니까 오히려 필요 조건이니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충분 조건이 더 중요한 거야. 알겠어? 필요 조건은 그냥 그러한 이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큰 바운더리라고 생각하면 돼. 울타리가 필요한 거지. 됐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P라는 조건은 P면 Q이다라는 이 틀을 만족시키는 굉장히 충분한 조건이라는 뜻에서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의 관계 알겠지? 이 그림에서 큰 바운더리가 필요 조건, 작은 게 충분 조건. 됐나요? 그러면 어떤 용어가 나오게 되냐면 어떤 용어가 나오게 되냐면 여기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떠한 P, 이게 항상 P면 Q가 참이다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P라는 집합이 Q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러면 P는 Q의 뭐가 돼요? 충분 조건이 되고 Q는 필요 조건이 되지. P면 Q이다. 여기까지 해도 돼? 자, 그런데 얘가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이게 바뀔 수도 있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냐면 Q가 P의 부분 집합일 수도 있어. 그럼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되는 유일한 조건은 뭐겠어? P 집합과 Q 집합이 동일한 집합일 때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태라면 P 조건 Q는 모두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서로 바운더리를 이루면서도 서로 겹쳐있기 때문에 P하고 Q는 서로에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럼 집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떠한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한다면 전건의 진리집합, 우리가 이걸 전건이라고 부르지? 얘를 후건이라고 부르지? 전건의 진리집합이 후건의 진리집합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무조건 그 조건의 관계를 보기보다는 먼저 P면 Q가 참이다라는 요 그림에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이제 따로 구분하는 말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니? 과연 이해됐어요? 지우 이해됐어요? 안 됐어? 애매해? 너요. 졸았냐? 아우 진짜 씨. 자, 그럼 하나 볼게. 이때 여러분들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갖다가 구분하는 방법은 898번을 봤으니까 899번은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볼게. 일단 899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조건 PQ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관계에 있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 관계에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얘 항상 오는 거 고르는 건데 거기 3번에 보면은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Q이면 P다가 뭐다?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치? 이게 참이면 모두 참이에요. 이거 대우명제인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도 뭐가 돼? 참이 되겠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서 항상 옳은 것은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이런 것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3번에 보면은 P가 아니다. 그러면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가 참이라면 P가 아니다는 Q가 아니다의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지 이렇게. 그럼 실제로는 문제에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어떻게 구분을 하게 되냐면 900번처럼 수식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900번은 하나씩 좀 풀어볼게 같이.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왜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이 나오냐면은 P면 Q가 참이다라고 할 때 어떤 경우도 사실 포함이 되냐면 P하고 Q하고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딱 여기서 끊고 P가 Q이기 위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범위가 P가 필요 조건, Q가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P는 Q에 대해서 무슨 조건은 아니에요. 이 명제에 대해서. 충분 조건은 아니게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 이 상태. 그러면은 얘는 Q이면 P가 참인 명제를 고르라는 거예요. 알겠어? 다시 한번. Q이면 P가 참인 명제를 고르는 거야. 그러면 1번 볼게. Q이면 즉 X의 제곱이 X면 X 이꼴 1이다. 이거 참인가요? 진리집합의 입장에서 보자. 진리집합의 입장에서. 얘는 0하고 1이 핵의 집합이거든. 그런데 얘는 1밖에 해집합이 아니니까 P면 Q다가 참이 될 수가 없죠. 얘는 틀린 거야. 어렵지 않지?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Q죠. X제곱이 Y의 제곱이면 X하고 Y하고 같다. 이것도 음수 때문에 얘도 틀리지. 그치? 맞아? X가 플러스 마이너스 Y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Y도 플러스 마이너스 X 관계에 있고요.
그럼 얘는 x하고 y하고 같은 거 딱 하나만 있으니까 2번도 아니게 되는 거지. 됐어? 다음. 졸리면 창문 열까? 온도를 낮추면 어? 온도를 낮추면 추운 애들이 있어갖고. 그럼 잘 깨잖아요. 그치? 바람 세기를 좀 높이고 이제 창문을 내가 쫄아서 못 여는 게 또 벌 들어올까 봐. 요새 가을이라서 벌들이 활개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 안 열고 지금 방충망 닫혔잖아. 그치?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이게 Q이면 P가 참인 걸 찾는 거야. 근데 역은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3번을 보시면 X-Z가 Y-Z보다 크면 X가 Y보다 크다. 자, 이거 판단해봐. 이 3번은 어떤 조건일까요? 서로가. 어떤 조건일까요? 지금 얘가 Q이면 P다. 자, 이거 참이니 거짓, 이거 되니 안 되니?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죠. 역도 생각해 봐야 돼. 당연히 이렇게 되면 맞잖아. 그치? 그치? 얘는 Q이면 P가 참이 아니지만 P이면 Q다는 참이야. 그러니까 역은 참이야. 그쵸? 얘도 Q이면 P가 참은 아니지만 당연히 P이면 Q도 참입니다. 그런데 얘는 Q이면 P도 참인데 X가 Y보다 크면 P이면 얘도 참이 맞아 틀려요. 얘도 참이잖아. 그치? 됐어? 이렇게 되는 경우 3번의 P하고 Q의 조건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4번 볼게. 그래서 답은 1, 2, 3번이 다 답이 아니야. 4번.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고르는 거죠. 자, 4번.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글이 고죠. 0보다 크면 x 곱하기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q이면 p가 참이지. 됐어? q이면 p가 참이지. 그치? 그런데 p이면 q 참이야?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하고 y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잖아. 둘 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틀려. 그러니까 이 경우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 됐니? 자, 그래서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이해를 하면은 유형 13까지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쭉 해서 907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볼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보게. 907번 한번 해봐. 이해됐어 안 됐어? 응. 지원이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계속 돌고 있는디? 듣고는 있어요. 풀어봐. 이해했는지 보자. 다인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됐어요. 재원이는 어떠니? 이거 그래서 스스로 그려보면서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면 끝나. 가연이는 어휴 눈 무섭다. 이해됐어? 문제 풀어봐. 지훈은 어떠냐? 윤진 이해됐니? 수아는요? 됐죠? 로키 이해됐어? 로키하고 수아는 숙제 어느 정도 하셨나요? 로키 A라고 할 수 있어? 수아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후를 B를 줘야 되냐, C를 줘야 되냐? 숙제. 이씨.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분들이 나랑 봤을 때는 여기 명제까지 다 끝내져 있어야 돼요. 진짜로. 여기서 다 끝내져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나 진짜 다음 주에 쥐잡듯이 잡을 거야. 엄마랑 상의해갖고.
자, 보죠. 907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를 해볼 건데, 자, P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볼게. 자, 수직선이 있고요. 일단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를 먼저 그려둡시다. P는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요렇게. 그 다음에 R집합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R집합이라고 표현을 할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게 P집합, 그 다음이 Q집합, 그 다음에 R집합인데 이 꼬라지를 보니까 P는 Q고 Q이면 R이다 이렇게 되죠. 됐어? 그럼 봐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충분 조건이지, 그치? 이게 연쇄 구조가 집합의 크기를 보면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보다는 확실히 작죠. 그쵸? 그 다음에 R의 진리집합은 확실히 Q보다 크지. 왜? 2하고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되게 큰 거잖아. 됐니?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치? 그리고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치? 항상 R은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됐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P하고 Q만 있다면 이거 말장난이야. P하고 Q만 있다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그쵸? Q는 P이기 위한 그 입장에서는 필요 조건이지. P가 있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그치? 됐어? 만약에 Q하고 R이 있으면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그런데 R은 Q가 있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그리고 P하고 R의 관계를 보면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R이 있기 위한. 이해됐어?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으로 맨 끝쪽에 있는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안쪽에 있는 그 조건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보죠.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원소나열법으로 정수니까요. 정수 P 나타낼 수 있겠죠? 그 한번 나타내보자. P의 진리집합은 정수로 나타내면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세 가지가 되지. 자,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0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R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하고 2하고 진리집합 나타내라. 됐어? 그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까 1번 이렇게 됐고 2번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지. 바운더리가 작은 게 충분 조건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P는 R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에요? 잠깐만.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죠. 됐니?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P, Q? 무언가 잘못 야 P하고 Q하고 바뀌었네. 이렇게 어쩐지 얘가 진리집합 Q, 얘가 진리집합 P. P는 Q이기 위한 무슨 집합? 필요 조건이죠. 그리고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지. 됐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을 다루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집합의 진리집합을 나타냈을 때 가장 바깥에 있는 건 상대적으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치? 안쪽에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해됐지? 그러면 이게 P하고 R하고 조건이 완전히 같은 크기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는 거야. 됐나요? 다시 한번. 완전히 그 조건의 바운더리의 크기가 같으면 그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 할 수 있겠죠? 됐어? 자, 이제 그러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맞추기 위한 상수 구할 건데 구조만 알고 있으면 금방 구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908번을 한번 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은 x 플러스 4,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풀면은 x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겠죠. 그래서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래.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게 이거이기 위한 뭐가 되도록 울타리가 되도록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마이너스 4 여기 있고 마이너스 2 여기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이 빨간색이 더 바운더리가 커야 된단 말이죠. 그치? 따라서 얘하고 얘의 관계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는데 등호가 들어가도 충분 조건이 되지. 그치? 필요 조건이 되죠. 그쵸? 뭐까지 포함하는 거냐면 거기에서 필요 조건이니까 등호까지 포함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등호 포함. 됐어? 어떤 조건이 없으니까 아까처럼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이해됐니? 다시 한번. 얘는 앞에 게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지만 충분 조건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되도록 하라.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럼 나머지 조건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호 포함.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똑같이. 그치? 그럼 얘 관계는 얘네 둘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에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하고 얘를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a 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답이겠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의 얘 최소값은 4입니다. 됐니? 다음. 나머지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어떠한 조건에 충분 조건이 된다, 필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잠 좀 깰 겸 913번 한번 해봐요. 913번. 한번 해봐. 나랑 좀 해보자. 더워서 졸린 거야? 아니면은 뭐 때문에 졸린 거야? 피곤해서 졸린 거야? 더워서? 수아는 더워서 졸린 거야? 피곤해서 졸린 거야? 잠 못 잤냐 어제? 다행히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지? 태희는 더워서 졸린 거야? 아니면은 잠을 못 자서 졸린 거야? 더워서 졸린 거야? 아니면 피곤해서 졸린 거야? 피곤해서.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늦게 온 사람 있는데 확인 좀 할게요. 가현이, 로키, 지원이, 지후, 재원이, 태희, 윤진이, 수아. 토요일 10시잖아요. 그쵸? 9월에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토요일 10시에 정규 수업해도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여기 없고 다인이가 4시 반 상관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일요일에 10to10을 그러니까 내가 일요일에 10to10을 진행을 할 건데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일요일이나 토요일 둘 중에 하나는 테스트를 보고 클리닉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요일은 내가 10시부터 1시까지만 수업이 있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클리닉하고 보강을 위해서 싹 다 비워놨거든.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클리닉이랑 이런 거 하시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913번 풀었어요. 좀 더 기다려줄게. 그림을 먼저 그려. 그림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며. 진리집합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그림 먼저 그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며. 그러면 Q하고 무슨 집합하고 R 집합하고 같다. 이렇게 집합의 상태를 그리게 되면은 당연히 Q하고 R하고 같으니까 여기 있는 Q인 A의 제곱하고 4A 요거의 원소와 여기 있는 1하고 B의 원소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P4가 Q에 포함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경우의 수는 P4가 Q에 포함되니까 일단 B는 4가 되겠네. B는 4. 왜? 이 그림에서 P가 R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없잖아. 그치? 그리고 A제곱하고 사이에가 각각 1하고 4가 되려면 당연히 A는 1밖에 안 되지 않겠어? 그래서 A는 1, B는 4 이런 식으로 끝. 어렵지 않잖아요. 됐니?
그러니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관련된 집합의 그림을 그리면 얘네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가 가능하다.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어떤 관계인지 알겠어? 태희야 눈 떠야죠? 눈 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집합, 아까 명제에 관련된 이야기 참거짓이 나오면 항상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떤 조건인지를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두 집합의 원소가 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 그림을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다고. 됐니?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 가지고 문제가 어렵게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진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거는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 뭐 이제 귀류법 이런 건데 필요 충분 조건이 어렵게 나올 때에는 조건이 그냥 수학적으로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로 돼 있어서 그걸 P를 만족하면 Q를 만족하는데 P가 Q이기 위한 뭐 충분 조건인가 필요 조건인가 이런 거 따지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조건을 따지지 말고 만약에 P이면 Q가 참이라고 판단이 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판단을 하세요. 똑같은 명제에 대해서. 근데 그 역도 참이 되잖아? 그러면 Q하고 P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P이면 Q이다 와 Q이면 P이다 얘네들은 논리적인 연결관계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일치하진 않죠. 원래 각각이지 그치? 그래서 잘 들어야 돼. P면 Q도 참이고 여긴 Q이면 P도 참이라면 이때 유일하가 P하고 Q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아이씨 글씨 그지 진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고요. 이해됐지?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진짜는 명제의 증명부터가 진짜거든?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유형 15부터 별표 칠게요. 이쪽부터는 나랑 꼼꼼히 볼 거야. 자 유형 15부터 먼저 볼게. 유형 15, 16, 17, 18, 20까지가 진짜예요. 자 일단 유형 15 어떠한 명제를 증명할 때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잖아요.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 파트가 있어요. 자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볼게요. 일단 914번 볼게. 이거 별표 칠래? 단독으로도 나올 수 있어. 단독으로 나올 수 있어. 자 914번 먼저 볼게요. 일단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거 그다음 통째로 외우세요. 자 이거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래. 자 그러면 대우를 이용을 할 때는요. n이 짝수이면 앞에 얘가 전건 얘가 후건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부정을 해. 이거의 대우 명제는 n이 홀수이면 n 제곱도 뭐다? 홀수다 라고 하는 게 대우 명제예요. 됐니?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수원 때 배웠던 홀수, 짝수를 나타내는 잉, 여, 류 표현법을 갖다가 쓸 겁니다. 그러면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n을 어떻게 가정할 거면 n을 2k 마이너스 1이 좋을까?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단 이거 안 쓰면 틀려. k는 0, 1, 2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간다. 그래야지 0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 3, 2 대입하면 5, 1, 3, 5가 골고루 가죠. 됐어? 자 이때 n이 그럼 2k 플러스 1이면 n제곱은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은 4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치?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얘를 가지고 와서 앞에를 얘가 홀수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홀수는 2 곱하기 정수 플러스 1꼴이 돼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 앞에 두 개를 2로 묶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2k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k 이제 플러스 1로 묶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됐지. 그럼 이 형태를 봐. n제곱이 k가 정수니까 2k제곱 플러스 2k도 뭐가 돼요? 정수. 특히 양의 정수가 되지. 그치? 자 따라서 n제곱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n제곱도 뭐가 돼요? n제곱도 홀수가 되지. 이 구조에 따라서. 됐어? 그러니까 얘가 어느 꼴로 나오는 거야? 2t 플러스 1꼴로 홀수꼴로 나오잖아요. n제곱도. 그러니까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대우가 참이므로 당연히 원래 명제인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라고 하는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됐냐? 이거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증명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914번에 가에 들어갈 내용을 써줄게요. 이게 가에 들어가는 내용이야. 가. n제곱이 홀수면 n제곱도 홀수이다. 쓰세요. 쓰세요. 그리고 이 문장을 통째로 다 외우세요. 그 논리주거 좋으면서. 그러면 n제곱이 2k,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뒀구나. 2k-1의 제곱으로 두면은 나에 들어갈 건 뭐가 되겠어? 얘가 나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지. 1. 됐니? 얘가 나에 들어갈 내용이 돼요. 따라서 2k 제곱 마이너스 2k는 0 또는 자연수. k가 자연수로 나가니까요. n제곱이 뭐가 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n제곱도 홀수이다. 그래서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주어진 원명제도 참이다 라는 구조로 되는 거예요. 됐니? 이렇게 대우 명제를 이용한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라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나머지 대우 명제 915번은 더 쉬워. 자, 915번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써야 되는 게 나와가지고 조금 헷갈릴 겁니다. 자, 915번 볼게. mn이 자연수일 때 명제 거기 밑줄 쳐. mn이 서로 소이면 m 또는 n이 홀수이다. 명제 구하세요. 보세요. mn이 자연수일 때 자연수를 부정할 수는 없어. 자연수를 부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되게 착하게 명제 m, n이 서로 소이면 m 또는 이라고 정확하게 써져 있죠. m 또는 n이 홀수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봐야지. 재원이 졸지 마. 졸지 마. m 또는 n이 홀수이다를 부정을 하게 되면은 m과 n이 모두 짝수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됐어? 그리고 나서 얘를 부정하면 m. 자,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명제 요거는 형태를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대우를 이용한 명제는 잘 봐. 대우를 이용한 명제는 P이면 Q이다를 참으로 보이기 위해서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P이면 Q다를 증명을 해냈죠. 그래서 대우 명제가 참이면 원래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했단 말이야. 자, 이제 두 번째 볼 증명 방법 중 규律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규律법은 각 학교에서 네모칸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얘를 아예 그냥 규律법 자체를 서술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빈칸 채우기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 자, 빨리 들어가서 앉아. 자, 이제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 자, 일단 916번을 볼게요. 자, 루트 2가 무리수이다. 그러면 얘는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이거는 모이면 모이다라는 구조가 없이 선언명제라고 하는 거거든. 루트 2가 무리수다라고 하는 결론만 존재하는 걸 우리가 선언명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규律법은 얘가 결론인데 이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결론 자체를 부정을 해보세요. 이 결론 자체를 보면 루트 2는 부정을 할 수가 없지. 그치? 고유 숫자니까, 상수니까. 그러면 무리수를 부정하면은 얘가 유리수라고 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됐니? 그럼 루트 2가 유리수,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통째로 봐야 되니까 1단계 결론을 가정을 해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아까처럼 두 번째 루트 2가 유리수의 형태가 된다면 여기 보셔야 돼요. 루트 2가 유리수의 형태가 된다면 얘는 m분의 n이라고 하는 유리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 그치? 단 m과 n은 자연수이면서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서로 소인 자연수. 중요한 거 핵심은 얘가 유리수인데 유리수로 나타난다면 n분의 n은 서로 소인 자연수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됐어요? 자, 이거 구조 잘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m의 제곱은 제곱할 거야. 세 번째 단계 제곱할 거야. 2m 제곱은 n 제곱 이렇게 되지, 그치?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부수적으로 n 제곱을 2m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방금 그 대우명제에서 했었던 거 있잖아? n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그 논의를 가지고 올게요. 보세요. 이때 n 제곱이 짝수이므로 n 제곱이 무슨 수야? 짝수잖아요. 짝수, 그치? 따라서 n도 짝수가 되지. 따라서 이때 우리가 n을 뭐라고 둘 거냐면은 아까처럼 2k 꼴로 놔야 돼요. 단 k는 자연수. 그러면 n의 형태가 완성이 됐지.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n이 2k라고 됐으니까 우리는 세 번째 얘를 n을 제곱할 거야. 그래서 n의 제곱이 4k의 제곱인데 4k의 제곱은 뭐랑 똑같아요? 이 m의 제곱이랑 똑같지.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따라서 여기서는 n제곱을 m으로 나타내면 이 구제후에서 우리는 m제곱을 2k의 제곱, m제곱을 k제곱꼴로 나타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아까 논의에 따라서 똑같이 m제곱이 짝수니까 2k제곱을 해서 짝수죠. 따라서 m도 뭐가 돼? 짝수가 되지, 그치? 됐니? 그러면 우리는 m을 뭐라고 둘 수 있냐면 2t 단 t는 자연수라고 세팅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까지 오면 뭐가 이상해? 분명히 전제요건에서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분명히 루트 2가 유리수라고 부정을 했더니 얘는 서로 소인 자연수 꼴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서로 소인 자연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네 번째 결론 n도 짝수고 당연히 m도 짝수니까 짝수와 짝수는 서로 소가 아니지, 그치? m과 n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다라는 이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위배되지. 됐니? 그러니까 결론이 틀렸다. 따라서 이 조건에 위배돼서 결론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저 명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처음 봤을 때는 무슨 소리지 이럴 수 있어. 근데 이제 무슨 소리지 이것도 보다 보면 되니까 여러 번 쓰면서 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다이나 눈 떠야지. 이것들 졸는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명제 증명 귀류법하고 여기 그 대우를 이용한 명제 증명에 오면은 진짜 똥 싸는 거 알거든? 왜냐면 이게 논리적인 글쓰기잖아요, 사실은. 수리 논술 거의 비슷하게 가는 쪽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건 아닌데 빈칸 채우기 문제 쪽으로 나오니까 대응 방법은 하나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증명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달달 외워서 한번 여러 번 써보는 겁니다. 쓰다 보면은 얘가 내용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겠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916번. 일단은 n제곱이 짝수이므로 가에 들어갈 걸 찾자. 가에 들어갈 거. n도 짝수, 얘가 가에 들어가겠지? 얘가 가에 들어간 내용이죠. 이때 n 이퀄 2k로 놓으면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되니까 m도 짝수, 얘가 어디에 들어가겠어? 나에 들어가겠지. 그치? 그런데 얘는 mn이 어디? 다는 뭐가 돼요? 서로 소. 얘가 다에 들어갈 내용이지. 서로 소인 자연수라는 가정의 모순이므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요거 여러분들 쓰면서 이 논리관계 반드시 파악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 안 됐지? 제가 이해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세 번만 쓰면서 이 논리적 흐름을 파악해 보세요. 그럼 됩니다. 처음에 이해 안 된다고 놔두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들 진성이나 이런 데 빼놓고
아예 어떤 특별한 명제를 준 다음에 규류법으로 너 한번 얘 증명해봐 라고 하는 좀 짱나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대부분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규류법은 내잖아? 그러면은 니들하고 싸우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규류법은 나와도 나오는 것들,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만 나와요.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대우명제하고 규류법을 공부를 할 때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 가지고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916번, 그 다음에 917번, 918번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빈칸 채워본 다음에 그 논리적 흐름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야. 대우명제하고 규류법으로 증명하는 게 오래 걸릴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첫 번째 916번은 규류법 중에서 선언명제의 규류법을 쓴 거고, 이제 이면이 들어가 있는 917번 볼 거예요. 이거 지워야 되겠지? 그리고 오늘 것도 녹화를 해놓을 테니까 졸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다시 돌려보면서 아, 이게 뭐지? 라고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계속 영상 올려놓잖아.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아, 이거 나는 졸았거나 아니면은 기억을 할 것 같은데 기억이 날 듯 말 듯 잘 안 나.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가정에서 하는 거니까 저는 요새 이거 그 영상을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올리거든, 편집해서. 여러분 복습하라고. 그러니까 꼭 복습하세요. 917번 하나 더 해볼게. 916번은 선언명제를 갖다가 부정을 한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부정을 했을 때 mn은 서른소인 자연수라는 그러한 가정에 모순이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917번은 봐봐. mn이 짝수이면 m 곱하기 n이 짝수이면 그 다음에 m 또는 n이 뭐가 된다? 짝수이다. 얘는 이면을 중심으로 P면 Q이다 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됐죠.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부정을 할 때 뭐만 부정을 하냐면 Q 후반부만 부정하는 거야, 규류법은. 다시 얘는 부정을 하지 마세요. 알겠어? M하고 N이 짝수이면 M 또는 N이 짝수이다를 증명을 할 때 규류법을 쓸 때는 자, 이게 지금 P면 Q다인데 얘가 참이면 not Q면 not P도 참이잖아. 이게 무슨 방법이야? 대우명제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규류법을 이용을 할 때는 얘는 냅두고 결론만 부정해. 그러니까 M과 N이 모두 홀수라고 뭐 하는 겁니까? 가정을 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다시 후건을 부정해서 M하고 N이 모두 홀수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아까처럼 M하고 N이 뭐로 나타나? 잉여유로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쵸? M도 홀수, N도 홀수니까 M과 N이 모두 홀수이므로 우리는 M을 아까처럼 2K-1이라고 쓸 수 있고 N은 2T-1이라고 쓸 수 있겠지. 단 K와 T는 자연수라고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할 건 뭐냐면 M하고 N이 모두 홀수잖아요. 그러면 이게 M 곱하기 N이 짝수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얘를 홀수라고 가정을 했는데 따라서 M 곱하기 N을 보면 얘는 2K-1하고 2T-1을 곱한 거잖아. 결론을 부정을 했더니 M 곱하기 N이 결론이 4K T 마이너스 2K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돼버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린 이 앞부분을 갖다가 전부 2로 묶어낼 수 있잖아. 2에 2KT 마이너스 K 플러스 T 이렇게 플러스 1로 묶어낼 수 있죠. 그쵸? 그러면 2 곱하기 얘가 뭔가 자연수가 될 거 아니야. K하고 T가 자연수니까. 그치? 그럼 2 곱하기 어떤 자연수 플러스 1은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니? 홀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치? 자, 그런데 M하고 N을 잘 봐야 돼. M하고 N을 홀수라고 가정을 했더니 M 곱하기 N이 뭐가 됐어요? 홀수가 됐죠. 그쵸? 우리는 P를 왜 부정을 안 했을까? 얘를 전건이라고 했지. 전건. 조건이란 말이야. 그치? 얘를 부정을 해서 전개를 했더니
조건인 n 곱하기 n이 짝수다라는 거에 m 곱하기 n이 짝수다에 뭐가 돼요? 모순이 되잖아. 안 맞잖아 서로.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917번에 들어갈 거 가에 들어갈 게 모두 홀수겠죠. 모두 홀수. 얘가 가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 곱하기 n은 여기가 m 곱하기 n 거기 나에 들어갈 거겠지? 2kt 마이너스 k 플러스 t 얘가 나에 들어가는 거고 이때 나는 0 또는 자연수 k하고 t가 같다면 0이고 k하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면은 얘는 당연히 자연수가 되겠죠. 됐어? 자 그러니 m 곱하기 n은 다에 들어갈 것도 홀수겠죠? 여기 홀수 이게 다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m 곱하기 n이 홀수가 됐으니 m 곱하기 n이 짝수라는 가정에 모순된다는 거지. 앞에 조건에. 그러니까 얘는 m 또는 n이 짝수다. 저 가정이 틀렸으니까 원래 결론이 맞다 이렇게. 조금 논리적 구조가 어렵죠. 그래서 규류법은 처음에 할 때 내가 패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 구조를 스스로 써가지고 한번 3번만 써서 그 논리적 구조를 파악해봐요. 안 되면 다시 가지고 오시고. 알겠죠? 규류법 그래서 918번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봅니다. 빈칸 채워보세요. 자 이제 유형 17번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절대부등식 들어갑니다. 절대부등식 필요한 거 없지? 나왔을 때 에어컨 바람 다이렉트 들어오니? 앞에? 괜찮죠? 자 우리는 이제 절대부등식을 할 거야. 절대부등식. 또 여러분들이 절대부등식이 나오면 시험 문제에서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절대부등식이 뭐냐면 내가 딱히 증명을 하지 않아도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부등식이다라는 뜻에서 절대부등식이야. 알겠어? 그럼 절대부등식의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처음 배운 게 산술기하예요. a 플러스 b e 루트 ab 이게 산술기하라는 식이지. 그치?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다인 추워? 그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a제곱 플러스의 b제곱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부등식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절대부등식이 이 2가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외의 절대부등식이 있는데 그 외의 절대부등식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성립함을 설명하세요, 증명하세요 이런 요구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쪽이 거의 서술형에 가까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혼자 공부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질은 뭐에 의해서 쓸 수 있냐면 보세요. 919번에 보면은 얘가 성립한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를 성립한다라고 때려 박았잖아. 그치? 우리는 이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부르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얘를 처음에 증명하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보셔야 돼요. 가끔 나오니까 볼게. 자 일단은 얘 a라는 식이랑 b라는 식이 있는데 내가 a가 b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기 위해선 이걸 알아야 돼. 전제 조건. 이제 눈 떠야 됩니다. 서서 들어야 됩니다. 다시 봐. a라는 식하고 b라는 식이 있는데 a라는 식이 b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기 위해서 한 90% 정도는 어떤 식을 쓰게 되냐면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냐를 가지고 얘네들을 판단을 하게 돼요. 만약에 a에서 b를 뺐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이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니 이 전제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얘가 만약에 성립한다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서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을 뺀 게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됐어? 다시 한번 얘가 참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뒤를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참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게 참인 거를 보여줄 거야. 전개합시다. a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의 제곱, y의 제곱. 앞에 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뒤에 거를 전개하면 a제곱, x의 제곱 플러스 2ab의 x, y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제곱, y의 제곱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 그치? 그런데 이걸 전개해서 빼면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은 살아남고 b제곱, y제곱만 없어져가지고 얘를 전개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ab, xy로 나오거든요. 됐죠? 그런데 얘는 완전 제곱식이잖아.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야? a의 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실수의 전체 제곱은 당연히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쵸? 자, 이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거 등호는 등호. 얘 등호에 민감해. 등호에 되게 민감해. 절대부등식은요, 뭐에 민감하냐면 얘가 되게 민감 체질이거든? 얘가 등호 되게 민감해. 그래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지금 얘하고 같아야지 0이 되잖아. 그치? 단 등호는 a의 y하고 bx하고 같아야지 성립한다. 절대부등식은 등호에 진짜 민감합니다. 그래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서술형에서 안 쓰잖아? 지금 여기 몇 개 학교는 서술형이 2학기에 예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죠. 근데 점수 깎을 포인트, 광문이 지금 좀 위험해. 광문. 그쵸? 광문은 이런 거 되게 잘 깎거든. 그쵸? 등호 성립 조건. 광문은 등호 성립 조건. 광휘는 다행히 서술형이 안 나오겠죠? 안 나온대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 근데 수행평가에 그 증명. 그치. 수행평가에서는 이거 1점이라도 깎이면 안타깝잖아. 그쵸? 그러니까 서술형이 나오는 학교든 안 나오는 학교든 수행평가에서 등호 성립은 되게 예민한 주제예요. 이거 점수 깎기 되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학교는 객관식만 나오는데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됐니? 그래서 한 식에서 다른 식을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걸 보이면 얘가 우리가 증명 과정이다. 그러면 가에 들어갈 건 뭐겠니? ay-bx 얘가 가에 들어갈 거겠지? 거기에서. 이거 여러분들 직접 써가지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등호 나에 들어갈 건데 얘가 ay가 bx면 이거랑 똑같은 게 이거거든.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같다 이렇게. 그러면 bx하고 ay하고 같잖아. 그치? 그래서 나번에 들어갈 거는 b분의 y가 되겠죠. 얘가 나에 들어갈 조건. 쓰세요. 그리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쓰시고 외우셔야 돼요. 쓰고 외워야 됩니다. 자, 다음. 이게 919번이야. 자, 920번은 뭐냐면요. 이거 지워도 돼? 아직 지우면 안 돼? 아직 지우면 안 돼? 태희 지워도 돼? 안 돼? 돼요. 타인이 지워도 돼요. 수아 돼. 윤진이 다 썼어? 카인이는? 그래서 지금 919번은 절대부등식 중에서 코시-슈바르츠의 증명이 나왔고, 그럼 이제 다음부터는 코시-슈바르츠 쓰면 됩니다.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은 유형 20번부터 볼게. 자,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어느 때 쓰는 거냐면 931번 먼저 볼게요. 자, 여기서 두 실수 조건의 밑줄, 실수 x, y 실수 조건의 밑줄. 자, 이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봐봐.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4고 4x 플러스 3y.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보세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x 플러스 by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4x 플러스 3y가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하고 a하고 b의 제곱이 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셔야 돼요. 지후야 4x 플러스 3y 있잖아. 그치? 얘의 개수하고 x하고 y를 분리를 합니다. 다시 ax 플러스 by에서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분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4의 제곱
16 플러스 3의 제곱 9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이렇게 쓰면 돼. 이해됐어? 그 다음에 4x 플러스 3y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코시슈바르츠야.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잖아. 그치? 형태 빼는 거. 그런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가 되고 얘가 25가 되니까 전체가 뭐가 돼? 100이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4x 플러스 3y의 제곱은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4x 플러스 3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어? 1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다. 최소 마이너스 10, 최대 10 이렇게 쓰는 게 코시슈바르츠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할 수 있잖아. 그치? 할 수 있잖아. 그쵸? 하나 더 해볼게. 식만 932번 볼게요. 자, 이거를 보자마자 932번 15x 플러스 2y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왔죠? 그러면 12의 제곱 플러스 개수 분리 5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따로 크거나 같다 무조건 12x 플러스 5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때 x제곱 y제곱의 최소값은 이거 가 말고 이거 가 봐니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풀 수 있겠죠? 어렵지 않잖아. 이게 코시슈바르츠야. 이해됐어? 가연 이해됐어? 태 이해됐죠? 이제 코시슈바르츠. 수아 이해됐지? 로키 이해되냐? 다인이 됐죠? 재원이는 어때? 아니 저거 형태만 가지고 와. 알겠어? ax 플러스 by가 있으면 a제곱하고 b제곱 따로 바깥에. 그치? x제곱하고 y제곱은 그걸 곱해줘. 그럼 두 개를 곱한 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x하고 y가 무슨 조건이 있을 때? 실수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형태를 봐. 실수 조건이 있고 제곱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코시슈바르츠 쓰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다시 실수 조건이 있고 제곱에 관련된 값이 있으면 그때는 코시슈바르츠를 쓰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주로 a분의 x는 제분의 y가 뭔 말이에요? 등호가 성립할 조건. 등호. 그러니까 이게 얘가 되게 민감해. 되게 민감해. 왜 민감하냐면 사실 이거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그치? 근데 보니까 얘가 크거나 같대. 얘는 어디에 민감해? 같아지는 조건에 되게 민감하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거랑 같은 값을 가지기 위해서. 그치? a분의 y하고 b분의 x하고 같아야 된다. a분의 x하고 b분의 y하고 같아야 된다. 됐어? 이렇게. 등호 성립 되게 민감합니다. 자, 그 다음 932번도 그래서 여러분들 등호 성립 조건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중에서 하나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원래 원본이 920번이거든요. 거기 밑줄 a하고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실수 조건이 있고 제곱이 있으면 코시슈바르츠. 양수 조건이 있고 a 더하기 b가 있으면 2루트 ab 이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거 증명을 해볼게. 가나다에 들어갈 거. 얘는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은가 그걸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라인에 얘를 통분을 했잖아. 2분의 이렇게 ab 마이너스 2a 미안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루트 ab로 통분을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보시면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루트 ab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거든. 맞죠? a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 됐니? 그러니까 나에 들어갈 게 뭐가 되겠어? 얘가 나에 들어갈 게 되겠죠. 자, 그런데 2분의 완전 제곱이니까 당연히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겠어? 완전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연수분의 완전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얘 어디에 민감해? 등호. 야씨, 내가 언제 등호 0이 되냐? 거기에 되게 민감해요. a하고 b하고 같을 때. 루트 a하고 루트 b하고 같아야지 제가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a하고 b일 때 성립한다.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게 이거고 나에 들어갈 게 이거고 가에 들어갈 건 2루트 ab겠죠?
나에 들어갈 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고요.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게 B입니다. 이게 산술기하예요. 됐어? 이게 산술기하야. 그러면 산술기하 쓰는 용도 바로 유형 18번으로 갈게요. 자, 923번 한번 보자. 자, 어느 때 쓰는 거냐면 거기 두 양수 A, B에 대해서가 있잖아. 두 양수 A, B에 대해서가 있잖아. 그치? 이때 양수 밑줄 3A 플러스 3B가 12인데 무조건 3A 플러스 3B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 이 루트 얘하고 얘를 곱한 9A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만족하는 게 산술기하식이에요. 알겠어? 다시 한번 무조건 어떻게 한다? 여기에 3A 플러스 3B 양수 두 개가 나왔고 걔네들을 더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두 개를 더한 건 무조건 이 루트에 두 개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바로 가지고 오는 게 산술기하야. 안 어렵지? 안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 3A 플러스 3B가 10이라는 건 신경 쓰지 마. 여기에 A하고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뭔가 더하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서 최대 최소의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3A 플러스 3B라는 덧셈은 이 루트 지우야 눈 떠야지 두 개 곱한 것보단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가지고 오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됐니? 산술기하 식이야. 그런데 얘가 12잖아.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3A 플러스 3B가 12잖아. 이 루트 9AB 이렇게 되지. 됐니? 자, 왜? (3A 플러스 2B) 얘가 12 그치? 자 그럼 봐봐 3A 플러스 2B가 크거나 같다 이 루트에 6AB 무조건 이렇게 쓰세요. 이게 산술기하야. 그럼 얘가 12가 크거나 같음 이 루트 6AB 이렇게 되죠. 나눕시다. 6 루트에 6AB 제곱할게 6AB는 작거나 같은 36 AB는 6보다 작거나 같음. A 곱하기 B에 뭐가 나왔어요? 최대값이 나왔죠. 여기에서. 됐어? 산술기하 이렇게 쓰는 거야. 태희 이해돼? 재현이 이해돼? 무조건 식의 형태가 보이잖아. 조건이 보이면 그 식 가지고 이 식을 그냥 무조건 가지고 오는 거야. 하나 더 해볼까? 924번 하나 더 해볼게요. 두 양수 A, B가 킥이지? 이게 있는데 A 곱하기 B가 21이잖아요. 자, 이때 우리가 7A 플러스 3B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무조건 산술기하 때립니다. 7A 플러스 3B 21AB 이렇게 2루트 21AB 됐어? 이제는 A 곱하기 B가 21이니까 얘는 2 곱하기 21 곱하기 21 이렇게 되니까 42가 될 거 아니야. 됐냐? 그러면 7A 플러스 3B는 42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죠? 그래서 7A 플러스 3B에 뭐가 나왔어? 최소값이 나오지, 그치? 단, 이때 등호는 되게 민감해. 같은 조건이 되는 거 되게 민감해. 7A하고 3B하고 같을 때. 그럼 이쪽도 얘가 A 곱하기 B가 6이 최소값이 되기 위해선 3A하고 2B가 같을 때겠지. 코시주바르츠 쓴 거. 됐어? 그러면 가끔 가다가 그렇게 되게 되는 어떤 A하고 B 값을 구하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등호 성립 조건 그래서 써야 돼. 이해됐어? 왜? 가연이 이해 안 돼? 그죠? 식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 다행히 이해됐지? 지우야 눈 뜨고 있냐? 왜 너한테는 질문이 이해됐냐가 아니라 눈 뜨고 있냐야. 왜 자꾸 졸아? 재원이 이해됐어 안 됐어? 로키는요? 됐죠? 지원이 이해됐지? 그래서 여러분들 산술기하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그대로 식만 가지고 가주면 돼. 어떤 기미가 보이면 양수 조건 기미가 보이면 됐어요? 그런데 산술기하에서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유형 19번 같은 거는 좀 주의해줘야 돼. 산술기하는 코시주바르츠는 주의할 게 많진 않아요. 근데 산술기하는 좀 주의할 게 있어요. 기본을 해야지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어려운 걸 하게 됩니다. 928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양수 A, B니까 산술기하 쓸 거거든? 이때에 3A,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3, 플러스
2b 플러스 b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산술기하가 봐봐. 산술기하가 뒤쪽에서 얘네 두 개 더한 걸 곱하고 있죠. 맞니? 다시 뒤쪽에서 얘하고 얘를 곱하고 있지. 그치? 그럼 산술기하는 뭐 나올 때 되게 편할까? 역수관계 나올 때. 두 개 곱해서 1이 되는 역수관계가 나올 때가 되게 편하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 역수관계죠. 맞아요?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 역수관계지. 그치? 그러면 얘는 이거하고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3a 플러스 a분의 3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 2 루트에 두 개 곱하면 3, 3, 9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2분의 2야. 6이지 뭐. b분의 2냐? 어쨌든 이건 아직 안 했으니까 a분의 3 맞죠? 2b 이렇게 됐지? 자, 그리고 나서 2b 플러스 b분의 2는 2b 플러스 b분의 2는 2 루트 두 개 곱하면 4잖아. 2, 4겠네. 그치? 그러면 요거의 최소값이 6, 요거의 최소값이 4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합해서 얼마? 10 이렇게 해요. 됐어? 역수꼴 있으면 따로따로 한다. 단 보세요. 등호 민감해. 등호 되게 예민해. 등호 되게 예민해. 3a하고 a분의 3이 같을 때, 그치? 즉 a가 뭐일 때? 1일 때. 양수니까 2b하고 b분의 2가 같을 때, 즉 b도 1일 때 이렇게. 등호는 a가 1, b가 1일 때 성립한다. 왜? 다인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등호 성립 조건. 됐죠? 자, 929번 같은 게 제일 잘 나와. 봐. 산술기하는 뭐 있을 때, 역수꼴이 있을 때 되게 편하다고 그랬지. 왜? 가연이 안 보여? 어디가? 야, 그럼 다음부터 앞으로 나오면 되잖아. 앞에 앉으면 되잖아. 이씨. 자, 929번을 볼게요. 거기 밑줄 x가 2보다 크다. 얘 양수 조건으로 바꿔야 되거든? 근데 지원이 뭐 했단 짓 해? 자, x-2가 양수 조건, 즉 x-2가 양수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이거는. 그치? 산술 기하를 쓰려면 양수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x-2 자체가 양수 조건이란 말이야. 그때 문제를 보면 x 플러스 x-2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가 x-2라는 양수를 가지도록 식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쵸? 따라서 얘는 얘를 x-2로 바꾸고 여기를 그대로 x-2분의 1로 바꿔주면 2만 들어가면 어때? 식 안 변했지. 하지만 우리는 요거 두 개 양수 조건 있는 거 두 개 가지고 산술 기하를 쓸 수가 있게 됐죠. 2루트 1 플러스 2 즉 4 됐니? 따라서 x 플러스 x-2분의 1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어렵지 않지? 이거는 좀 써놔. 그 다음에 930번 28, 29, 30번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산술 기하로 하게 되면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x 플러스 y분의 4 y 플러스 x분의 4 얘가 특이한 게 있어. 얘가 x 곱하기 y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그러면은 최소값도 구해줘야 되지만 x 곱하기 y a가 무슨 값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때 얘네들이 아까처럼 역수관계로 더해주는 형태가 있으면 편하다고 그랬지. 그치? 됐어? 왜? 수아 뭐가 웃겨서? 왜? 글씨 이상해? 어디가? y 플러스 x분의 9야? 내가 눈이 잘못됐는지 요새 변명이긴 한데 이게 살짝 스치듯이 보면 9하고 4는 비슷해. 살짝 스치듯이 봐봐. 나도 알아. 구차한 거. 나도 구차한 거 알아. 미안하다. 자, 볼게요. 얘도 얘처럼 역수가 있는 것끼리 묶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 좋겠어? 얘들은 역수관계가 아니잖아. 전개하는 게 편하겠죠? 따라서 전개를 하면은 xy 플러스 9 플러스 4 플러스 xy분의 36 이렇게 전개가 될 거 아니에요. 됐냐? 왜 안 보여? 알았어. 자, 그럼 봐봐. 이게 얘하고 얘하고 역수관계 있지. xy 플러스 xy분의 36 플러스 13이요. 됐어?
얘하고 얘는 산술기하 관계에 쓸 수 있지. 두 가지는. 2 루트에 36 플러스 13 됐니? 자, 근데 뭐가 나왔어? 최소값은 알겠거든? 12 곱하기 아니? 최소값은 2 곱하기 6이니까 12 플러스 13으로 해서 최소값이 15인 건 알겠어. 총 맞은 것처럼. 나 총 맞았나 봐. 왜 이러지? 이게 약효 때문에 그런가 봐. 비염 걸려가지고 약을 또 먹고 있거든? 약이 좀 세요. 구멍난 가슴에. 보자. 아, 그러면 x 곱하기 y가 언제일 때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얘 등호에 되게 민감해. 아이, 지후 눈 떠야지. 너도 약 먹었냐? 자, 봐봐. 얘는 산술기하에서 이거지, 그치? 맞아? 다시 봐. xy 플러스 xy분의 36은 산술기하에 의하면 2루트 36이잖아. 두 개 곱하면, 그치? 근데 이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 얘하고, 얘에서 얘하고 얘가 같을 때. 그치? 즉, x 곱하기 y가 xy분의 36일 때 성립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x 곱하기 y, xy가 양수니까 얘가 6일 수밖에 없겠지. 됐어? x 곱하기 y의 제곱이 36이니까 xy가 6이잖아. a는 6, b는 25 이렇게 해요. 됐어? 이게 산술기하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문제 3가지 유형입니다. 자, 이제 산술기하 코시-슈바르츠 기본적인 폼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 기본적인 폼은 이해가 되죠. 지원이 안 됐어? 들었어? 졸진 않았어? 아니, 안 좋았어요. 지후 잘 들었냐? 졸았어 안 졸았어? 아이고 좀 그만 졸아라. 원래 내가 가장 큰 고민이 이거야. 명제 쪽에 증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반에서나 다 이건 수면제야. 그치? 왜냐면 논리적 흐름을 머릿속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끊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 핸드폰에 충전 안 되듯이 있잖아. 이 흐름이 끊겨버려. 그러니까 충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스스로 다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꼭 물어보러 다시 와야 돼. 특히 명제 증명 이 파트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되게 할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계산할 게. 그치? 그것도 계산해서 답을 내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을 하라라는 걸 일일이 손으로 써야 돼요. 따라서 이쪽 유형의 증명 문제들은 웬만하면 연습장에다가 손으로 써가지고 하시되 질문을 할 때에도 주의사항이 있어. 무조건 모르겠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오는 흔적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질문하세요. 알겠지? 다시 명제 증명 이 파트 지금 어디서부터 대우명제부터 지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있는 것까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한번 써가지고 와서 저한테 요구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썼는데 이 흐름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해됐니? 자, 하나 더 어려운 거 해볼게요. 921번으로 다시 갈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코시-슈바르츠하고 산술기하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까지 다 했고요. 나머지 유형은 절대부등식에서 증명을 921번 같은 것만 남았어. 당연히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절대값의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은지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 그럼 볼게요. 절대값은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가 없거든? 절대값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얘가 맞다면 맞다고 치자. 얘가 얘보다 크다고 하자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툴이 하나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재현이 여기 봐야지. 이게 A인데 이게 B잖아.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지 보이려면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거 보여주면 되죠. 그쵸? 근데 절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에서 A 플러스 B의 절대값을 빼는 게 0보다 큰지 작은지 계산이 안 되잖아. 이해돼? 그러면 방법을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만약에 얘가 둘 다 양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 A의 제곱, 얘가 만약에 맞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기 힘들잖아. 절대값은 이걸 쓰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다시 여기에서 이걸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당장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식들을 제곱을 해서 빼서 제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걸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를 제곱하면 주의해야 됩니다. a의 제곱 플러스 2에 2개 곱하면 절대값 아직 안 사라져. 알겠어?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해야 됐지. 근데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은 우리가 그냥 아는 것처럼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으로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됐죠. 됐죠? 자, 그러면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2배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얘는 2배의 절대값 ab 묶고 마이너스 ap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자, 잘 생각해봐. 절대값 ab는 무조건 플러스지. 그치? a 곱하기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지. 그치? 그러면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절대값 ab 마이너스 ap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무조건. 성질을 생각해봐. 절대값 ab는 뭐야? 양수잖아. 그치? 절대값 a 곱하기 b 자체는 양수라고요. 근데 a 곱하기 b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a 곱하기 b가 양수라면 얘하고 어때? 그냥 빠지니까 0 되는 거죠. 이해됐어? 다 이해돼? 다시 a 곱하기 b가 양수면 얘도 양수 0이네. 근데 a 곱하기 b가 음수면 미안해.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네. 그치? 양수에서 a 곱하기 b 음수를 빼면 양수지.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저 부등식은 참이다. 됐나요? 그러면 가번에 들어갈 거 뭐겠어? 921번에서 가번에 들어갈 거 뭐겠어요? 찾아봐요. 아까 절대값 a, b, 마이너스 a, b 이게 가번에 들어갈 거 아니니? 그치? 나번 얘 등호 되게 민감해. 등호는 언제 성립해? a 곱하기 b 나번에 들어갈 건데 등호는 a 곱하기 b가 양수일 때 얘가 양수일 때 0이 돼서 등호가 성립하지. 0이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나번에 들어가는 게 이거잖아.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명제의 증명을 좀 많이 공부를 해오셔야 되는데 명제의 증명 진도 끝났습니다. 숙제는요. 제발 부탁인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133페이지까지 못 푼 거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어? 다시 한번 133페이지까지 못 푼 거 풀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놔. 아직까지 앞에 부분 안 된 부분 친구 있거든?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몇 개 학교는 이미 지금 시험 범위가 확정이 됐어요. 그쵸? 명문식 확정됐냐? 니네들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죠. 충현, 광북, 광명, 도형의 방정식이네. 야, 명문, 집합의 연산, 소하. 명문, 광문, 소하, 집합, 연산. 니네 집합까지 들어간다며. 광문. 그쵸? 그래서 그 명제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줘야지 안심을 해. 광유는 아직 시험 범위 안 나왔지? 어디까지 한다고 얘기 안 나왔지? 집합까지 끝났네? 잠깐만. 광휘도? 진성은? 안 나왔어요. 운산하고 진성만 알면 끝나네? 내가 봤을 땐 진성이 중간이거든, 시험 범위가? 시험 기간이? 10월 12일인가 그랬어요. 명제까지 갈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진성은 봐야 되겠다. 운선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숙제는요, 다시 한번 133페이지까지 끝내고 우리는 다음 주에 함수까지 끝내야 여러분들 기말 대비하는데 되게 편해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